본격 의학협업 토크 강약 중강약 시즌 3. 그래서 예방접종의 종류를 뭐 질환별로가 아니라 예방접종의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종류를 쭉 나열하듯이 한번 보면, 이거 제일 고전적인 거잖아요. 우리 학생 때 배우는. 생백신이랑 사백신. 그러니까 저게 생백신이 네. 뭐냐, 사백신이 뭐냐의 이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음, 환자가 받아들일 때 얘는 음, 생백신이라고 그러고 얘는 사백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 음, 몸에서 어떻게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해서 음, 뭔 음. 뭐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느냐 그런 걸 음, 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를 그러니까 생백신은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백신이고요. 라이브. 라이브 백신. 그래서 요게 세균을 뭐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독성을 없애요. 독성을 없앤 다음에 근데 살아있어. 살아있는 걸 몸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증식을 해 안에서. 이게 그 살아서 장까지 가는 뭐 그런 거. 캡슐로 싸서 위를 무사히 그거 통과. 아닐까? 장까지 살아서 가요. 거기 효과도 없애고 안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용사가 마왕을 처치하러 가는데 스파링 게임 너무 많이 파트너로 좀 약한 마왕 졸개를 잡아서 팔다리 묶어놓고 샌드백처럼 어, 두드려 패면서 이제 뭐 그런 그 스파링 파트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판 붙기 맞아. 전에 좀 약한 맞아주는 거. 비슷하게 생긴 약한 놈 좀 두드려 패가지고 아이 음, 할만하네 이러고 자신감을 얻고 이제 나가면은 음. 어떻게 되겠죠. 뭐 적당히 세기만 하면. 이게 문제는 얘가 살아있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 들어오면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허약한 애랑 우리 몸이 되게 좀 일정 오랜 기간 싸워서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백신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가 많이 생기고 오래 가기도 해서 사실 대체로 한 방에 거의 끝난다. 접종 한 번만 하면 대부분 끝나고 1차, 2차 이런 게 뭐 있는 생백신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백신은 한 방에 끝난다. 근데 문제는 간혹 요 독성을 되찾는 때가 있어. 그래갖고 아까 말했던 면역 저하자, 실제로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는 요 아무리 약독화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들어갔다가 괜히 그게 걸리는 수가 있어서 면역 저하되어 있는 분들한테 생백신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생백신에서 중요한 거는 한 번만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랑 내 몸 그렇죠. 상태가 정상이 아닐 때 함부로 음, 맞았다가는 큰 곤욕을 치를 음, 수 있다. 그게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엄청 치명적인 백신을 생백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얘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목숨에 지장이 될 만한 질환을 생백신으로 만들진 않아요. 잘. 그리고 이렇게 지워놓고 자 그러면 타백신. 타백신은 불활성화, 불활화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든 죽여요. 뭐 가열하든 뭐 감마선을 때리든 뭐 포르말린 네, 처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얘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접종합니다. 시체를 접종한 다음에 얘가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부분 생백신으로 하다가 나중에 요 죽은 백신을 해도 몸에서 면역을 획득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면서 이게 시작된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효과가 생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여러 차례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간염만 해도 A형 간염 1차, 2차, 뭐 B형 간염 1차, 2차, 3차 뭐 파상풍 같은 경우 어린애들 막 1차, 2차부터 6차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백신이긴 합니다. 대신 음,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백신은 안 좋아요. 그렇죠. 얘 걸릴 일은 없다. 그래서 많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독감 백신이 사백신인데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독감에 걸렸다. 이런 분이 가끔 오시는데 감기에 그거는 걸렸겠지. 독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뭐 운이 나쁘게도 감기에 걸리신 겁니다. 그것은. 네.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슬라이드를 또 넘기는 거죠.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다당류 단백적합 저런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있어? 이게 왜 되게 어려운 이걸? 게
이게 생백신, 사백신하고 조금 또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이 사백신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백신인데 폐렴구균 백신 얘기하려니까 꺼내야 되겠는 거야. 아니 그래서 그럼 폐 폐렴구균 할 때만 잠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타이틀 빼? 좀 접종의 종류 그렇다. 아니 뭐 어찌됐든 얘는 균의 껍데기에 해당되는 다당류 그거를 이제 넣어줘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단백 접합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당류의 단백질을 접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당류 백신이 있고 단백 접합 백신이 요 두 가지가 다 이제 폐렴구균 접종에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방식, 사용되는 방식인데 요 다당류 백신은 성인들한테 좀 의미가 있고 단백 접합 백신을 하는 이유는 다당류만으로는 항체 형성이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소아 2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서는 요 다당류에 대한 항체 형성 반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이들 폐렴구균 예방 접종할 때는 요 단백 접합 백신을 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 넘어가고요. 많이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벡터 백신과 mRNA 백신 이 두 가지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된 백신이고 사실 이제 그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접종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두 회사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원래 백신의 개발과 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초스피드로 번갯불에 꿈 꾸어 먹듯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대충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저희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방식의 전달 방식의 백신인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공격원, 항원이 되는 부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요 두 가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벡터 백신은 똑같이 그 바이러스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mRNA 백신은 직접 주입하는 거라고 한다면 요 벡터 백신은 그거를 다른 바이러스 껍데기로 싸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 요 두 가지가 벡터 백신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저께 모더나 부스터 맞았거든요. 모더나 부스터를 맞았는데 아제아제를 1, 2차를 맞고 모더나를 맞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하루 그래서 만에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반응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을 때 1차 때 열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열 나가지고 타이레놀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열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때 열이 한 이틀, 3일 났고 2차 때는 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엊그제 이제 부스터 모더나 맞았는데 맞고 나서 열은 조금 안 났는데 다음날 느낌이 어떠냐면 정확하게 엄청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개인차가 너무 많아서 뭐 네, 스테레오타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느낌.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음, 지금 시기가 이래가지고 되게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긴 했는데 그거에 네, 비해서는 N수가 엄청 커가지고 그렇죠, 효과를 입증 그렇죠. 못한다느니 뭐 날로 뭐 가라로 허가를 줬다느니 이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많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뭐 백신 맞고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건 진짜 1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연구가 좀 부족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지 뭐 효과 그렇죠. 자체라든가 뭐 지금 그렇죠. 당장 접종했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 인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연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저 봐, 저 백신 저거 날로 만들어가지고 뭐가 어떠냐 하고 쌩 난리를 친다고 미리 말을 해놔야 돼. 근데 백신, 뭐 mRNA 백신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분야이기는 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 말고도 백신 종류가 좀 더 있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의 면역 획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생길 것 같긴 한데, 황 약사가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상을.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불안해하시면서 요새 진짜 걱정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워낙 뉴스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모더나 맞기 싫다, 뭐 화이자 놔줘라, 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모더나나 화이자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는 분들이 확실하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감염률이라든지 중증화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백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부스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신을 접고 맞으시면 좋겠다. 좀 의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황 약사는 3차 맞았어요? 나 아직 6개월이 안 됐어. 아, 거기 6개월 있어요, 맞나? 2차 맞고 6개월. 우리는 지금 이번 달 급해가지고 3개월 지나도 지금. 접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 이번 달 음, 말에 내가 6월에 2차를 맞았으니까 이달 말이야. 음, 음, 음. 하여튼 부스터 접종까지 다들 좀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예방접종은 이제 그 원리에 따라서 종류는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기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성인분들이 예방접종의 종류를 체감하기로 가장 궁금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유료 백신이냐 무료 백신이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생돈을 내고 맞아야 되냐. 그냥 공짜로 그리고 주는 거냐. 이게 핵심 정보지. 이런 중요한 걸 앞으로 뺐어야지. 여기에 이제 뭐 생백신, 사백신, 단백접합 백신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지만 사실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도 관심 없고 유료냐 무료냐 요렇게 지금 뭐 그리고 얼마냐 이거 제가 맨 뒤에 좀 얼마인지 시세에 대한 정보도 그 영상 맨 뒷부분에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예방접종을 현재 유료로 받고 있는 거는 A형과 B형 간염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베개를 요거 혼합 백신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요거 한 가지 T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 요거 MM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 독감도 유료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도 폐렴 예방 접종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상포진 이렇게 있고 무료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독감. 작년에 코로나19가 그 막 한참 막 난리가 되면서 독감의 무료 접종 연령대를 낮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윈데믹이 올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독감을 60세 이상을 다 맞추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 연령대가 잠깐 떨어졌었는데 1년만 그랬고 트윈데믹은커녕 독감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다 잘 올해는 끼고 다녀서 오히려 각종 예, 호흡기 질환이랑 독감 같은 거 많이 볼 수가 없. 줄었다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원래대로 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독감이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환자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요거 이제 기간제로 잠깐 한 건데 고위험군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좀 무료로 잠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 질환이 있는 분들, 뭐 간경화, 간 지방간 뭐 이라든지 뭐 간과 관련된 질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접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요게 A형 간염이 꽤 고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진행을 작년에 한 해 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딱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23가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고 전체 온 국민이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예방접종 저희 초창기 시작할 때 코로나 예방접종 쭉 맞으면서 수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냐고. 얼마예요? 뭐 그랬는데 이 무료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알려지고 나서 다들 이제 그냥 당당하게 맞으시고 있죠. 돈을 받았어야지. 받고 다른 진료했다고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기 그 동네도 무료는 비슷하죠. 무료 백신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성인 무료 백신 비슷하죠. 독감은 전체 무료고 전체 65세 무료예요. 폐렴구균 무료. 어. 근데 그게 이제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 주정부가 하는 거라서 주마다 달라서. 우리도 저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렇지. 독감 그런 게 같은 있어서 경우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
그쵸. 지자체 같은 경우 이제 장애인 무료 접종, 독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저도 이제 마포구에 있으니까 마포구에서는 어 기초생활수급자분이랑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 접종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고 시기가 딱 되면 접종하러 오시더라고요. 음. 요거는 그럼 한 번에 그 그러니까 뽕. 저거는 이제 사람들이 유료 백신은 돈이 얼마나 비싼가, 정말 돈값을 음. 그만큼 하는가, 요게 궁금한 거고, 무료 음. 백신은 이제 이거 맞고 탈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음. 그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그러네. 핵심이네. 그렇지. 제일 중요한 정보는 그거잖아. 이게 그래서 뭐 이제 의학 방송이 아닌데. 의학 방송 아니에요, 저희? 우리가 언제 의학 방송이었어? 그럼 뭐야? 정체가 뭐야, 우리?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아, 이게 아닌가? 정치 뺍시다. 아, 무서워. 오케이, 정치 오케이.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백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쭉 뜯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아, 얘기를 할 때 일단 어, 가격이 얼마인지 몇 번 맞아야 어,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돈을 내고 이걸 이렇게 귀찮게 몇 번 와서 맞았을 때 이런 게 어, 좋아서, 당신이 이제 아유 왜 테슬라 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 테슬라가 자꾸씩 어, 비싸잖아. 이 새끼들이 음, 가격표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이제 음, 기름값 대신에 어, 전기를 충전을 하니까 당신이 이제 포텐셜 세이빙이 얼마쯤 된다 이런 식으로 오, 절약되는 기름값이 이만큼, 말장난이지. 지금 어, 당장은 비싸지만 이제 어, 포텐셜 세이빙이 얼마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테슬라 모델 3 같이 막 7천만 원씩 하는데 앞에 뭐 모니터 하나만 있고 휑하니 아무것도 없고 단차 있는 그런 차를 사게 되는 거야. 아, 예, 와, 테슬라 오너들께서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음, 뭐 한 15만 원, 20만 원짜리 백신인데 음, 이거를 맞아서 내가 예방이 되는 병이 이거고, 이 병에 걸렸을 때 중환자실에 얼마 입원을 하면 돈이 얼마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설명을 하면 아, 좀 더 확 와닿지 않을까. 혹시 어. 그렇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면 간염 같은 거, B형 간염이 크로닉하게 걸렸을 때 헵세라랑 제픽스를, 아니면 C형 간염이 코인펙션 됐을 때 하본이나 소발디 같이 한 알에 40만 원 하는 약을 이제 한 3년 먹으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깨질까. 그건 둘째치고 그거는 사망하는 질환이잖아요. 사망했을 때 이제 장이 비 너무 같다. 이건 너무 같다. 아무튼 좀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편집자 동의하십니까? 어,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음, 혜진이가 저런 사고에 전환이 안 돼. 애가 고리타분해. 저러니까 저 테슬라는커녕 아이패드 살 돈도 못 벌지. 아, 방송하다 혈압이 오를 수도 있구나. 그렇지. 방송하다 혈압이 올랐을 때 앞으로 이제 먹어야 될 혈압약 가격에 뭐 포텐셜 세이빙을 계산을 해가지고 조제료랑 뭐 처방 비용이랑 그럼 뭐 오리지널 약도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